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 다운시킨 이후로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대출이 좀 많으신 분들은 걱정이 좀 될 겁니다. 뭐 연끌해서 부동산을 샀다든지 뭐 신용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식을 샀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걱정이 좀 될 거예요. 뭐 한 번 올리는 거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 좀 추세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걱정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출이 많은 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51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일단 저축은행 계좌는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8,3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2,370만원 정도 됩니다. 한 2주 동안 많이 내렸다가 그래도 이번 주에는 회복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계좌가 시장보다는 이번 주에 좀 많이 선전을 했어요. 그다음 미국 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86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미국 주식은 뭐 그냥 계속 신고가입니다. S&P 500, 뭐 나스닥 다 신고가를 썼죠. 뭐 테이퍼링이니 뭐니 그런 것 따위는 걱정 아무도 안 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는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004만 2890원. 뭐 지난주랑 거의 비슷하죠. 약간 올랐죠.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151주차까지 왔고요. 예금은 뭐 영원 투자해서 현재 94,393원, 한국 주식 8,3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2,372만 2,589원, 해외 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86만 3,225원, 자산 배분 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004만 2,890원, 합계는 9,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4,672만 3,097원입니다. 그래도 뭐 지난주보다 좀 회복을 해서 다행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반등을 좀 했죠. 이게 또 계속 올라가야 될 텐데요. 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뭐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랑 좀 해지할 수 있게 일단 금리가 상승했을 때 좀 좋은 그런 주식들을 매수하면 도움이 되겠죠. 일단 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는 이제 금융 주식들이죠. 금융 주식을 사면 됩니다. 일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평가기도 하고요. 아주 압도적으로 저평가기도 하고 정부 뭐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저평가인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저금리 시대에도 돈은 그냥 계속 잘 벌고 있습니다. 계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금리라고 해도 괜찮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더 좋아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예대 마진이 좀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벌겠죠. 그런데 은행주도 좋긴 하지만 은행주보다 손해보험 같은 이런 보험 주식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대 마진의 차이로 먹는 건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서 이제 조달해 올 때 줘야 되는 금리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보다 은행에서 빌려줄 때 대출 금리가 더 빨리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 쌤쌤인 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에게 자산을 쫙 끌어모아서 그 자산을 굴려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굴리는 게 대부분 다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4조 2천억 정도인데 이게 굴리는 돈은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아서 보험료를 받아서 굴리는 돈은 이게 100만원 단위라서 40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비는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금리가 뭐 한 1% 정도 수익이 나던가 해서 2%로 올라버리면은 뭐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금리가 오른다고 한 번에 그렇게 되진 않죠. 이게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장기 채권이나 이런 자산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막 두 배로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신규로 취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서서히 이게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 금리가 상승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은행도 좋고요. 일단 뭐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한 2000년, 한 2004년에서 2007년 정도까지는 금리가 계속 좀 올라가는 시기였거든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때 얼마나 올랐냐면 거의 뭐 한 최저 2,000원 하던 게 주가가 거의 뭐 5만 5천 원 이렇게 갔으니까 거의 20배가 넘게 거의 한 30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은행은 만년 박스권이나 뭐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금리 상승기에는 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8,600원에서 금리 상승기에 64,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한 8배, 7배 정도는 올라갔다는 거죠. 거의 한 4년 만에 3, 4년 만에 7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는 진짜 높았네요. 지금이 4만원도 안 되는데 이때는 64,000원이라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 이제 또 이제 금리 상승기가 온다면 한번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금융주도. 그러니까 좀 빚이 많은 분들은 금융주들을 그래도 좀 사놓으면 은행이나 보험주들을 사놓으면은 이제 금리가 인상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금융주들이 오르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해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금리가 올랐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금리가 꼭 오른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뭐 다들 금리가 오를 거다 하지만 또 막상 좀 있으면 또 약간 뭐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이래서 금리가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뭐 일단 내가 대출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괜찮은 거고, 금리가 오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니까 좋은 거고, 또 금리가 안 오른다고 해서 또 지금 금융주들이 또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도 뭐 돈을 잘 벌고 있고 또 아주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뭐 PER 밸류나 이런 걸 봐도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여기서 안 오른다고 해도 뭐 더 이상 뭐 금융주들이 크게 뭐 떨어질 거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막 크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니까 좀 빚이 많은 분들은 이런 걸로 좀 해지를 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